번째, 너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인간인지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깊게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죽어도 돈을 잃기 싫어하는지, 손해보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거를 본인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매매를 하고, 그런데 나는 너무 돈을 잃기 싫어해. 그리고 나는 너무 손해보는 게 너무 싫어. 이런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스스로 객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본인은 정말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물은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제로섬 게임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인정을 하지 않고 시장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손절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웃긴 게 평소에 밥도 좀 잘 사주고 조금 더 덜 계산적이고 조금 더 덜 이성적인 애들이 오히려 수익을 잘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푸근하니까 차트에도 그렇게 안달복달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진짜 똑바로 돌아보고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이며 어떤 성향이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럴 때 이런 행동을 보이구나. 내가 조급하면 어떤 몸에 변화가 오고 내가 조금 화가 나면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리벤지 매매나 어떤 잘못된 그릇된 의사결정을 안 하게 됩니다. 막상 슬 장이 시작되면은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병행하고 있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그 장 내에서도 나는 얼마나 지금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어떤 신호가 오고 있고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싫다는데 왜 자꾸 연락을 하냐?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가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덤빕니까? 싫다 하는데 꾸역꾸역 들어가지 마세요. 매매는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매매는 꾸준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야지. 나를 싫어하는데 나의 연락을 불편해하는데 연락을 하면 안 됩니다. 매매도 오늘 장이 좋아가지고 가는 날 들어가기만 해도 클릭만 해도 수익이 나는 날 골라 들어가야지. 너무 이렇게 흔들고 어렵고 잘 모르겠고 알쏭달쏭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도 너가 불편하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관망하세요. 관망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일어날 구멍을 만들어 놔. 매매를 하다 보면 반드시 손실이 옵니다. 100% 이기는 매매는 없어요. 그런데 차트한테 속았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이런 배신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분석도 많이 하고 이번에는 나에게 수익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날 속였네. 이런 배신감. 매매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 배신감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안고 가고 다음 매매에 영향을 끼친다면은 대단하게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열심히 하고 밤을 새우고 시간을 투자하고 피할 거 다 피하고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성공적인 보상을 줘야 할 때 또 배신을 때렸다면은 나도 자책을 하지만 차트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럴 때 단번에 새로운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이 돼가지고 지금 이 차트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피처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회상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전혀 매매를 하지 않는 이런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어떤 모임에 다시 세상 속에 금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 일반적인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는 곳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온다거나 나를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어떤 한 자기만의 그런 영역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차트를 오래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인격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인격이 바뀝니다. 차트를 오래 보다 보면. 사람은 환경에 금방 물듭니다. 그러므로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만들어 놓으세요. 넷째, 인사 잘하고 반성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수익을 줬으면 고맙습니다. 혹시 물렸다가 탈출했으면 감사합니다. 물렸으면 왜 물렸고, 손실이 났으면 손실을 왜 봤는지 다음 차트 흐름까지 꼭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해놓고 여기가 맥점이었구나, 여기가 타점이었구나. 그러면 지나간 이전 차트를 보면서 왜 맥점이었는지 근거를 반드시 해놓으세요.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본인의 손실 났던 것이랑 반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반성의 시간과 어떤 생각의 전환이랑 이런 훈련들이 무의식에 손실 날 수 있는 자리를 실수를 안 하게 합니다. 실수 횟수를 줄여가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런 복귀를 했음으로써 나와의 약속이 생기고 어떤 그 약속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신법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론 매매가 안 될 때 오히려 본인이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면을 걸고 한번 해보세요. 더 칼같이 손절하고 더 매매 타점을 잘 보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맞짱떠. 싸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덤빌 줄도 알아야 돼요. 본인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알고 연락하기 싫으면 연락도 안 하고 일어날 구멍도 만들어 놓고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반성하고 복귀 다 했는데 다섯 번째, 싸울 때 못 싸우면 또 이것도 안 됩니다. 싸울 때 과감하게 내가 알고 있는 자리, 이거는 내가 손에 어느 정도는 봐도 싸울만해, 이거는 후회가 없겠다. 후회 없이 끝까지 다 드세요. 여러분의 보상입니다. 싸워야 할 때 막상 못 싸웁니다. 왜?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5번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5번까지 내가 이제 싸워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적어도 1년차 이상이 됐을 때, 매매 경험이 1년차 됐을 때 그런 느낌들이 오거든요. 많이 손실도 나보고 깡통도 차보고 어떤 일련의 굴곡들을 다 견뎌왔을 때, 그리고 나의 싸울 줄 아는 무기들이 최소 3개 이상이 생겼을 때, 차트에 대해서 그런 무기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런 레버리지나 어떤 손실에 대한 차후 문제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을 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만들어졌을 때 싸울 수 있는 인격이 생기거든요. 생겼을 때 먹을 때 크게 먹고 쫄지 말고 배짱 있게, 가야 할 때는 가야 합니다. 싸워야 할 땐 싸워야 합니다. 5번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손익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먹을 때 많이 먹고 손실은 작게 보는 매매 그 자체 매매를 할 수 있는 트레이더가 점점점 완성돼가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